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중간사편. 자,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헤롯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마침내 유대인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헤롯은 이제 안토니우스를 두 번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미 지난 영상에 다뤘듯이 필리피 해전 이후 이제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로마 제국을 딱 양분해서 서쪽은 이제 옥타비누스가, 이 동쪽은 이제 안토니우스가 맡게 되죠. 이 동쪽을 맡게 된 안토니우스 그 영역에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 국가가 있습니다. 유대 속주. 거기에 헤롯은 당연히 이제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갔고, 두 번 만남에서 이제 안토니우스를 자신의 새로운 후견인으로 확실하게 만듭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 필리피 해전 직후에 만났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줘서 환심을 샀고요. 자, 두 번째 만남은 이제 브린디시 협정, 자, 2차 삼두정치가 갱신되는 브린디시 협정 직후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 파르티아와 안티고누스가 손잡게 됩니다. 이 안티고누스의 반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안티고누스는 바로 마카비 왕조의 왕자 출신입니다. 마카비 왕조의 두 명의 왕자가 있었죠. 바로 알렉산드라 여왕의 첫째 아들 힐카노스 2세, 바로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있죠. 굉장히 뒷방 늙은이 같은 스타일이었고, 근데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죠. 자, 그 사람이 타고난 왕주였는데 결국은 이제 그는 로마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고,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안티고누스인데, 이 안티고누스가 바로 로마 제국의 동방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안토니우스가 어때요? 파르티아 제국을 이제 공격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자 결국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하자 이 파르티아가 이제 선빵을 때립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국경에 있는 이 시리아 속주를 선제 공격하게 되고, 자, 그걸 이제 사주한 게 안티고누스였던 겁니다. 안티고누스가 이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유대 땅의 유대 총독이었던 파사엘 누굽니까? 바로 헤롯의 형이죠. 이 파사엘과 이제 힐카노스 2세 대제사장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제 간계에 말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박당한 채 잡히게 되죠. 파사엘은 동생 헤롯에게 이제 자신이 살아있게 되면은 이제 동생 헤롯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 같아서 차라리 자살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살하는가? 바로 큰 바위에다가 머리를 계속 세게 부딪혀가지고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간계에 넘어가서 잡혔고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측근을 통해서 이제 동생 헤롯에게 전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은 야음을 틈타서 가족과 측근만 데리고 급히 유대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안티고누스는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작위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힐카노스 2세를 붙잡아서 그의 귀를 자르게 되죠. 이 안티고누스 입장에서는 힐카노스가 뭐예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귀를 잘랍니다. 귀를 잘라요? 왜 그럴까?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가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안티고누스의 반란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헤롯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되는데, 그는 정신 없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 마차가 뒤집혀가지고 엄마 키프로스가 죽을 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절망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측근들의 만류로 곧 정신을 차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계속 도망을 가는데, 자, 구약의 선지자인 아모스의 고향인 드고아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드고아, 거기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유대인들을 격퇴하고, 나중에 훗날 그곳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그 헤로딤이라는 요새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레사에서 동생 요셉과 재회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사다 요새
자, 오레사 여기에서 동생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마사다가 있습니다. 마사다 요새 여기에서 이제 가족과 수행원 800명만 남기고 자신을 따르는 이제 9,000명은 전부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는 그들에게 충분한 여비를 이제 챙겨줬다고 하는데, 뭐 헤롯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헤롯은 이제 페트라로 갑니다. 페트라, 나바테네 왕국의 수도죠. 페트라로 가서 당시 이제 나바테네 왕이 말리쿠스를 만나서 3,100달란트를 빌릴 요량이었어요. 그 돈으로 갇혀있는 형의 목숨, 돈을 주고 이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의 목숨을 위한 속전으로 이제 돈을 빌리려고 했죠. 헤롯은 아직 형이 죽은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제 말리쿠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 나바테네 왕국에 이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맡긴 거액의 돈이 있었거든요. 자, 이 말리쿠스 왕은 어때요? 헤롯을 문전박대하면서 안티파터가 맡긴 거액의 재산을 그냥 꿀꺽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하지만 헤롯은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올렸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로 가죠. 바로 그때 헤롯은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거기서 클레오파트라의 환대를 받게 되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헤롯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죠. 그리고 잠자리를 이제 계속 청하는 거예요. 함께 자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헤롯은 거절하고 결국 또 어디로 가는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헤롯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이제 도착한 주전 40년에 어떻습니까? 브린디시 협정을 통해 2차 3두 정치를 갱신하고, 자, 안토니우스는 이제 옥타비아와 결혼 후 잠시 로마에 체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후견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만난 헤롯은 그에게 이제 긴급 SOS를 청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무엇을 어필하는가? 바로 로마 제국의 주적인 파르티아 제국, 그 파르티아 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게 바로 유대 땅이거든요. 그래서 파르티안 로마의 주적이고,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정복하려는 적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누스는 이 헤롯을 대국 파르티아와 인접한 유대 국가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이 충실한 동맹자로 세우는 게 로마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자, 수시로 반기를 드는 저 안티고누스보다는 그래도 헤롯 가게가 끝까지 로마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이제 다시금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토니우스는 이제 헤롯이 상상할 수 없는 깜짝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헤롯을 유대 땅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분봉왕도 아니고 공식적인 왕으로 세운 거예요. 로마는 당시 이제 왕족에게만 왕위를 주었기 때문에 헤롯도 왕 같은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헤롯은 이제 기껏 생각했다는 게 자기 아내인 마리암네가 마카비 왕가의 공주잖아요. 바로 그 남동생 아리스토블루스 처남을 세워가지고 뒤에서 섭정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안티파터도 바로 이 힐카누스 2세를 세워가지고 그를 대제사장 세워가지고 그 뒤에서 실권을 장악했잖아요. 막구 실세로 이제 활약을 했죠. 하지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로원의 인준을 받고 나오죠. 자, 원로원을 나오는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인준받았고, 그의 오른쪽 왼쪽 좌우에는 한쪽에는 안토니우스, 한쪽에는 옥타비누스, 당시 지중해가 나온 최고의 두 영웅이 좌우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준받고 나왔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것은 미완의 선물이었고, 유대 땅은 이제 안티고누스의 반란으로 쑥대밭이 돼 있었고, 결국 미완의 선물 이것을 용맹으로 쟁취해야 할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였습니다. 자, 안토니우스는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 이 헤롯에게 로마 군단을 딸려서 보내게 되죠. 자, 헤롯 반란을 진압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안티고누스는 반란을 하다가 이제 결국 헤롯의 가족이 있는 마사다를 공략합니다. 그곳엔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바로 사해 이쪽에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이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마사다 요새에서 이제 결국 쟁투를 벌이던 이 헤롯의 가족들은 어때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를 이제 몰래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폭우가 내려가지고 마사다 요새 안에 있는 웅덩이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기 충천에서 이 안티고누스의 공격을 결국 막아내고 결국 격퇴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주전 39년 마침내 헤롯이 로마 군단을 이끌고 도착합니다. 이 돌레마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고 몇 차례 전투에서 이제 세포리스를 제외한 갈릴리 전 지역을 이제 평정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헤롯은 어디로 가는가? 가족이 버티고 있는 이제 마사다로 가게 되죠. 도중에 요빠가 저항을 하자 함락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가족을 구출하고 이제 오레사를 이제 함락을 합니다. 이후 이제 운명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자, 예루살렘 포위하죠. 근데 이게 장기전이 되면서 이제 겨울철로 접어듭니다. 실로가 이끄는 이제 로마 군단은 이제 겨울 수경지인 루따로 가게 되고, 이때 헤롯은 가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남아있던 세포리스를 함락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저항군들이 이 아르벨 절벽에 남아 있어요. 자, 그들을 이제 그 절벽에 숨어 있는 그들을 전부 이제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동굴 안에 불을 질러 가지고 마지막 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갈릴리의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키죠. 그때가 바로 주전 3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코가 석자인 이 헤롯은 당시 사모사타에서 이제 파르티아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안토니우스를 지원하러 갑니다. 안토니우스는 이런 헤롯을 보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융성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이때 동생 요셉이 여리고에서 군량을 확보하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리고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로 진격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의 원수를 갚죠. 그리고 겨울에 예루살렘을 재차 포위하게 되는데 바로 주전 3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암네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한 상황이었죠. 바로 절세 미녀의 마카비 왕제의 공주인 마리암네, 당시 약혼녀인 마리암네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포위 공격 중에 이제 사마리아를 가서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자 예루살렘을 공성을 하게 되고 결국은 55일 공격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에 주동되었던 안티고누스를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주전 37년. 그리고 이때부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주전 4년까지 무려 34년을 로마의 든든한 후원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철권 통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헤롯이 유대 땅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결국 이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결국 로마로 가서 당대 최고의 남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의 인준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군단을 이끌고 결국 반란을 다 진압하고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